T-임파를 만드는 장소는 흉선인데 흉선은 나이가 들수록 작아지니까 소장에 올인해라. 소장. 자, 그럼 T임파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게 유산균이나 유산균주야. 유산균은 고를 때 세 가지를 고르셔야 돼. 왜? 유산균이 장에 가기 전에 위를 먼저 갑니다. 유산균을 먹었어. 그럼 장에 가지 않아. 위에 가. 위에 가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위에는 위산이 나와. 녹여버려. pH가 1.4야 평균. 강산성, 녹인다는 거 싹 다 쇠를 녹입니다. 근데 유산균이 가면 녹잖아. 그래서 코팅한 유산균을 드셔라. 유산균을 고를 때는 코팅류를 꼭 체크하셔라.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럼 코팅류가 음식에서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코팅류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학자들한테. 그래서 적어 놓으셨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너 유산균을 먹니? 그럼 유산균은 코팅해야 된대. 왜? 죽이니까. 그래서 코팅한 것 중에 자 니네 거는 뭘로 돼 있니? 대입시키는 거야. 그럼 코팅류는 한 대강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쓰지 마세요. 네. 셜락, 메틸 셜롤롱주, 프로펠런 글리코, 카나바 왁스, 수산화 암모늄, 글리세린, 펩틴, 젤라틴, 콩펙타이드 단백질, 다당류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을 시켰을 때 그걸로 코팅했을 때 30%가 하느냐 60%가 하느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코팅이 안 됐다. 그럼 또 물어보십니다. 1-2 몇 프로가 안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생각은 안 해요. 분명히 유산균은 장에 가야 돼. 근데 장을 거치기 전에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 이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파괴 안 되냐. 그래서 코팅이 꼭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갔어.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산균이 신생아죠. 내가 먹는 유산균이 신생아야. 신생아가 장에 가면 거기에는 유해균이 있습니다. 유해한균. 왜? 유산균은 세 가지야. 좋은 균, 유익균, 나쁜 균, 유해균, 중간균. 근데 장 상태가 안 좋으면 유해균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유익균이 간 거잖아. 그러면 유해균이 얘를 죽여요. 그럼 얘가 크려면 엄마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니네 유산균은 엄마 유산균이 꼭 있어라. 엄마 유산균은 엄마 하나잖아. 네. 그래서 스트랩토코카스 서머필러스라는 게 엄마야. 뭐 그냥 왜 유산균이 한 40종류니까 40종류에 엄마는 하나밖에 없어. 이런 종류가 많아. 그 중에 하나 스트랩토코카스 서머필러스. 엄마가 있어야 된다. 엄마는 코카스가 들어간다. 세 번째는 유산균도 먹고 자랍니다. 뭐 밥을 주지 자라지. 90일을 자라야지 맞짱 뜨는 게 나쁜 건가. 그래서 유산균은 뭘 먹고 자라냐면 올리고당 하는데 일반 올리고당 하면 안 됩니다. 왜? 요새 올리고당은 유전자 변이도 많습니다. 유산균을 고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라. 그럼 두 번째가 있어. 3세대 유산균. 균주라고 하죠. 균주는 씨앗이야.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씨앗은 코팅이 필요 없어. 왜? 들어가자마자 점막에 붙어버려. 그리고 위산에 강력한 거를 썼어요.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라는 종류가 많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남노서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탄놈은 김치에 있기 때문에 빼고. 그래서 균주는 코팅이 필요 없다. 왜? 위산이 나올 때 안에 나오잖아요. 벽에 위 점막에 붙어버려. 그리고 가운데 떠도 좋습니다. 그래서 균주는 굳이 코팅 필요 없어도 된다. 두 번째, 장에 가면 뭐가 있다 그랬죠? 엄마 필요하다 했잖아. 엄마도 필요 없어. 왜? 들어가자마자 장 내벽에 육모 사이에 붙어버려 그냥. 나쁜 새끼가 돌아다닐 때 못 찾게. 침착력이 좋아.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돼 얘는. 세 번째 엄마는 있어야 돼. 밥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밥 종류는 식이섬유류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균주는 누가 먹으면 좋을까? 자, 혈액형은 혈액 안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헤모글로빈 있고 혈소판이 있죠. 4개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 당도 있고 지질, 트리글라세리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4개 친구 중에 적혈구의 당 표면의 모양으로 혈액형이 결정이 돼요. 근데 A형들은 이 적혈구가 가면서 살모레는과 장테피스를 다시 땡기더래.
또 생겨. 그래서 수인성 질병에 배앓이에 취약하다는 거야, A형들은. 근데 균주, 유산균주, 그 균주가 살모넬라과 균주 중에 모두 균주는 아니에요. 락토바실라카 에스테필러스 균주, 그것들이 살모넬라 장투표수는 비활성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형들은 배앓이에 심각하지 않으려면 균주를 먹어라. 자, 세 번째였죠, 이게. 갱년기 때는 세 번째 면역력을 키워라. T인파를 활성화하라. 어디서? 흉선에서도 하지만 흉선은 아연을 통해서 합니다. 흉선은 아연을 통해서도 하고 메인은 소장이다. 유산균이나 균주를 택하라. 또 하나 비타민 D다. 자, T인파는 흉선에서도 만들어지고 소장에서도 만들어진다. 근데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뭘까? 활성화. 더 열심히 활성화. 그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와 T인파가 만나면 T인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D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아세요? 햇빛 때문에. 햇빛. 좀 배웠네. 햇빛이 들어와. 그러면 자외선이죠. 그래서 혈관과 침투하게 되죠. 그럼 혈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과 햇빛, 자외선이 합쳐지면 비타민 D의 원료가 그때야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콜레칼시페롤이라는 거야. 콜레칼시페롤이 만들어졌어. 이게 비타민 D의 원료야, 원료. 이 원료가 간과 신장을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이 비타민 D가 소장에 갑니다. 소장에 가서 T인파를 활성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을 그만큼 쬐지도 못해? 간과 신장 상태가 약하다면, 간과 신장이 약하다면 소장으로 얼마나 많은 비타민 D가 갈까요? 그래서 무조건 햇빛 쬐면 된다? 이걸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비타민 D가 T인파를 활성화합니다. 그게 면역력과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빨리 나라. 비타민 D가 활성화된다.